장례, 죽음을 처리하는 과정에서 행해지는 일련의 예식입니다. 장사, 죽은 사람을 땅에 묻거나 화장하는 일련의 행위입니다. 고인, 죽은 이에 대하여 예를 다하여 높여 부르는 말입니다. 시신, 죽은 사람의 몸체를 높여 부르는 말입니다. 상가, 장례를 치르는 장소로서 상을 당한 자택이나 장례식장을 일컫는 말입니다. 상주, 고인의 자손으로 장례를 주관하는 사람으로서 보통은 장자가 됩니다. 상제, 부모나 조부모가 세상을 떠나서 상중에 있는 사람들을 말합니다. 유족, 죽은 사람의 남은 가족들을 말합니다. 즉, 사망자의 친족을 말합니다. 민법상 친족이라 함은 배우자와 혈족 그리고 인척들을 말하고 있습니다. 임종, 죽음을 맞이함. 부모가 돌아가실 때 그 곁에 지키고 있는 순간입니다. 목숨이 끊어지려고 하는 그 사이이고, 한국의 상례에서는 부모의 죽음을 지켜보는 것을 임종이라 합니다. 임종하지 못한 것을 큰 불효로 생각하여 왔습니다. 운명, 사람의 목숨이 끊어짐을 말합니다. 즉, 숨을 거두는 순간이죠. 운명하신 후 바로 상조회사 긴급 콜센터로 연락하셔서 운구부터 도움을 받는 것이 가장 현명한 방법입니다. 수시, 시신의 얼굴이나 팔, 다리 등을 바로 잡는 일입니다. 임종 후에 의사의 사망 진단을 받고 장례 지도사나 유족이 맨 처음에 해야 하는 일입니다. 현대에는 장례식장에서 수시를 대행해주고 있습니다. 수시의 순서는 입관에 지장이 없도록 고인의 눈을 아래로 가볍게 쓰다듬어 감개해드리고, 즉시 탈지면 등으로 코와 귀를 막고 입을 다물게 합니다. 둘째로는 시신을 정중하고 위생적으로 닦아 정결하게 하고 깨끗한 옷을 입혀서 턱을 받친 다음 베개를 약간 높이 하고 손과 발을 정 위치에 고정시키며 몸을 똑바로 잠자듯 눕혀드립니다. 운구차, 운명하신 장소에서 장례식장으로 고인을 이송하는 차량입니다. 그중 119 구급 차량은 이미 운명하신 고인을 운구할 수는 없습니다. 상조회사를 이용할 경우 가장 먼저 긴급 콜센터에 연락하셔야 운구 차량 서비스를 받을 수 있습니다. 안치, 안전하게 잘 모셔둠을 말합니다. 상, 위패, 시신 따위를 잘 모셔둠을 말합니다. 시신의 부패나 세균 번식 등을 막기 위하여 냉장 시설에 시신을 모시는 것입니다. 사망진단서, 의학적으로 환자의 사망 사실에 대하여 증명하기 위한 내용을 기록한 문서입니다. 의사가 진료 중이거나 병의원에서 환자가 사망한 경우에만 사망진단서를 발급받을 수 있습니다. 사체검안서, 의사의 치료를 받지 아니하고 사망한 사체를 살펴서 사인을 의학적으로 검증하여 사망을 확인하는 증명서입니다. 일반적으로 병의원을 제외한 장소, 즉 자택, 요양원, 자영 등에서 운명한 분들에게 적용되며 사망진단서와 같은 효력을 발생합니다.
부고, 사람의 죽음을 알리는 통보입니다. 부음, 고부, 부문, 통부, 흉보라고도 합니다. 장례 일정과 장지가 결정이 되면 호상은 상주와 의논하여 고인과 유족의 친지나 친척, 지인, 회사 등의 부고를 알립니다. 현대에는 상조에서 장례 지도사가 호상의 역할을 대신하고 있습니다. 문상, 고인의 죽음에 대하여 슬퍼하는 뜻을 드러내어 상주를 위문하는 것을 말합니다. 조문, 조상, 문조라고도 합니다. 장례식장, 장례의식을 치르는 장소로서 대학병원, 일반병원, 전문 장례식장, 자택 등이 해당됩니다. 장례, 죽음을 처리하는 과정에서 행해지는 일련의 의례입니다. 일반적으로는 장사를 치른다고 하여 상례와 같은 뜻으로 쓰이기도 합니다. 상례는 고인과 관계가 있었던 사람들이 시신의 처리 과정 전후에 가져야 할 태도에 대한 규정 등을 연속된 절차로 정리한 것을 의미한다면, 장례는 시신을 처리하는 과정만을 뜻합니다. 제단, 장례식장에서 장례를 지내기 위해서 세운 단입니다. 현대에는 생화꽃 장식을 통하여 영정과 함께 제단을 장식하고 있습니다. 제단은 장례식장의 운영 규칙에 따라서 외부 업체에서 꽃제단 장식을 할 수 없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헌화, 주로 신전이나 영전에 꽃을 바치는 행위 또는 그 꽃을 말합니다. 국내에서는 주로 국화꽃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국화는 동양에서 재배하는 관상식물 중 가장 역사가 오래된 꽃이며, 꽃말은 성실과 진실, 감사를 나타내고 있습니다. 헌화 방향은 성균관과 예지원이 서로 반대 방향을 주장하고 있지만 기존에 놓여있는 방향을 따르는 게 보기에 좋습니다. 상복, 상중에 있는 상제나 복인이 입는 예복을 말합니다. 염습 과정을 마치고 주인, 주부, 유복자가 성복에 입는 것으로서 옛 풍습은 오복에 따라 사용하는 배나 삼을 달리하였으며 만듦새도 조금씩 달랐습니다. 하지만 현대에는 남자는 양복, 여자는 개량 한복이나 치마 저고리를 입으며 주로 검정색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빈소, 장례기간 동안 영의를 모셔두는 곳입니다. 시신의 안치와는 별도로 영좌를 마련하는데 이를 빈소라 하며 탈상을 할 때까지 존속시킵니다. 상주는 언제든지 조문객을 이 빈소에서 맞이해야 합니다. 접객실, 손님을 접대하는 장소입니다. 장례기간 중 조문 오시는 분들에게 음료와 음식으로 접대하는 객실입니다. 빈소와 접객실은 따로 사용하는 게 옳은 예법입니다. 제물, 제사에 쓰는 음식물입니다. 장례식에는 초배상, 성복제, 상식, 발인제, 평토제, 위령제 등 제물이 필요합니다. 특히 평토제나 위령제를 지내기 위해서는 발인 전에 장례식장 또는 장지에서 사전에 준비하셔야 됩니다. 염습실, 시신을 목욕시켜 수의를 입히고 입관하는 장소를 말합니다. 참관실, 염습할 때 유족이 참관하는 장소입니다. 고인의 곁에서 처음부터 자리를 지키는 것이 기본적인 예의입니다. 하지만 장소나 형평상 소렴 후 수의를 입은 고인의 얼굴을 보는 것부터 참관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소렴, 상례 절차에서 반환이 끝난 후 시신의 수의를 입히는 일입니다. 임종 후 다음 날에 행해야 합니다. 현대에는 법적으로 사망진단서나 사체 검안서를 발부받은 다음에 행해야만 합니다. 대렴, 상례에서 소렴이 끝난 뒤 시신을 묶어서 입관하는 의식을 말합니다. 입관, 대렴까지의 절차를 끝낸 시신을 관에 넣는 과정을 말합니다. 대렴을 끝낸 시신을 기울지 않도록 조심하여서 관에 모시고 삼배 주머니에 담은 머리털, 손톱, 발톱 따위를 관의 위아래에 넣습니다. 성복, 습, 소렴, 대렴 등을 마친 뒤 상복으로 갈아입는 절차를 말합니다. 성복제, 입관을 마치고 나서 처음으로 상복을 입을 때 차리는 제사입니다. 옛 풍습에는 이때부터 대문을 열고 조문을 맞이했습니다. 완장, 신분이나 지위 따위를 나타내기 위하여 팔에 두르는 표장을 말합니다. 상식, 상가에서 아침 저녁으로 영좌 앞에 올리는 음식을 말합니다. 부의, 상가에 부조로 보내는 돈이나 물품 또는 그러한 행위들을 말합니다. 친상, 부모상, 아버지나 어머니의 상사를 표현하고 있습니다. 장지, 장사하여 고인을 모시는 땅입니다. 집안의 선산이나 납골묘, 공원묘지 또는 납골당 등의 고인을 모시는 장소를 통갈해서 표현하고 있습니다. 발인, 장례를 치르기 위하여 상여가 집을 떠나는 상례의 절차를 말합니다. 영구를 상여에 옮기는 것부터 상여가 장지에 도착할 때까지의 과정이라 할 수도 있습니다. 견전, 견전제의 준말입니다. 장례식에서 발인할 즈음에 죽은 이의 집 문 앞에서 지나는 제사를 말합니다. 발인제, 노전, 노제라고도 표현합니다. 노제, 상여가 장지로 가는 도중에 거리에서 지내는 제사입니다. 고인과 절친했던 친구나 친척이 조전자가 되어 음식 따위를 준비하였다가 지내는데 운구 도중 상여를 멈추고 영좌를 설치한 다음 조전자가 분향 후 술을 올리고 제문을 읽으면 모두 2번의 절을 합니다. 산신제, 묘소에서 행하는 일을 산신에게 고하고 보호를 기원하는 제사입니다. 산제, 산제사 등으로도 불립니다. 평토제, 광중의 흙이 평토가 되면 신주를 만들어 그 앞에 모셔놓고 지내는 제사를 말합니다. 산에서 지내는 마지막 제사로 곳에 따라서는 평토제는 생략하고 성분제라 하여 성분 후에 제사를 지내기도 합니다. 위령제, 죽은 사람의 넋을 달래어 저승으로 천도하고 산 사람의 안녕을 빌기 위하여 행하는 의례를 말합니다. 혼을 위로하거나 불행한 죽음을 정화하여 그 혼들을 위무하는 행사로 진행됩니다. 반곡, 장사를 지낸 뒤 신주를 모시고 집으로 돌아오면서 하는 곡을 말합니다. 시신을 무덤에 모시고 나면 제를 지낸 뒤에 집으로 혼을 모시고 돌아온다 하여 반곡을
반혼이라고도 합니다. 우제, 초우, 제우, 사무제 순서로 이루어집니다. 제사 지내는 절차는 초우, 제우, 사무 모두 같습니다. 초우, 장례를 지낸 날 중으로 지내는 제사로서 이 초우부터 정식으로 제사를 지내는 것입니다. 제우, 초우를 지낸 뒤 유의를 당하면 지내는 제사입니다. 유의는 을, 정, 기, 신, 개에 해당되는 날입니다. 사무, 제우를 지낸 뒤 강일을 당하면 지내는 제사입니다. 강일은 갑, 병, 무, 경, 임에 해당되는 날입니다. 날짜 수에 따라 사무제라고 하는 게 아닙니다. 졸곡, 장사를 마치고 사무제를 지낸 뒤에 무시애곡을 끝내기 위하여 지내는 제사입니다. 사무제를 지낸 뒤 강일에만 지내도록 되어 있고 그 시기는 초상으로부터 3개월이 지난 뒤에 지내도록 되어 있습니다. 49제, 사람이 죽은 뒤 49일째 치르는 불교식 제사 의례입니다. 6세기경에 중국에서 생겨난 의식으로 유교적인 조령 숭배 사상과 불교의 윤회 사상이 절충된 것이라고 여겨집니다. 소상, 사망한 날로부터 1년이 지난 뒤에 지내는 상례의 한 절차입니다. 초상 때부터 계산하여 13개월 만에 지내는데 윤달은 계산하지 않습니다. 대상, 대상은 2주년이 되는 날에 제사를 올리는 장례 절차입니다. 대상 때는 영좌를 철회하고 신주를 가묘에 안치합니다. 이때 마지막 제사인 담제를 따로 지내지 않으며 탈상을 합니다. 탈상, 한 사람의 죽음에 따른 상례 절차의 마지막입니다. 부모, 조부모, 배우자의 상기는 사망한 날로부터 100일까지이고 기타의 경우에는 장일까지로 합니다. 옛 관습으로는 초상난 날로부터 만 2년 동안 상복을 입으면서 매월 초하루와 보름날 아침에 상식하고 명절에 차례를 지내며 소상과 대상의 제례를 지낸 후 마지막에 올리는 절차였습니다. 현대에는 가가례로 종교에 따라 간소화되었습니다.